사이즈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220. 네. 그렇죠? 여기가 짧은 쪽이 1220, 긴 쪽이 2440.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220, 2440. 왜냐? 목조주택의 모든 간격, 모든 길이는 다 얘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봤을 때, 왜냐? 생각해보세요. 집을 지으면은 거기에다 이 합판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합판의 길이에 의해서 간격을 해놓지 않으면 얘가 붙일 때 나중에 못질을 할 공간이 없어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이 합판의 규격. 얘는 그래서 왜 1220이냐? 얘네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국 애들은 피트와 인치 쓰기 때문에 이건 4피트, 8피트예요. 1피트는 얼마냐면 혼자 그게 바로 1피트예요. 1피트는 305mm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4피트니까 305mm에 4를 곱하면 1220. 8피트니까 305에 8을 곱했더니 2440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러면 개념을 대충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피트가 대충 얼마? 1피트는 우리가 왜 한자라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표시를 하냐면 우리가 30cm자를 많이 쓰잖아요. 30cm자하고 거의 똑같죠. 30.5cm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피트는 그냥 우리가 국민학교 때 많이 썼던 30cm자 정도 길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는 목조주택을 하시면서 1220, 1220, 2440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4자, 8자, 12자, 16자, 20자를 전부 다 밀리미터 환산하고 제가 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걸 외우게 돼요. 1220, 2440, 3660, 4880, 6100. 이 숫자는 목조주택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자연히 외워지는 그런 숫자가 돼요. 그래서 모든 건 이 간격에 따라서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집을 지으실 때 집 전체 크기를 한 벽체의 크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은 미터를 많이 쓰니까 6m짜리 정도 집을 짓는다. 그러면 벽체 길이를 6m로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그려요. 이러면 나중에 집 목조주택 하다 보면 나중에 로스도 많이 생기고 길이 오래 걸려. 근데 우리는 20자짜리 6100인 걸 아니까 길이를 6100으로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면요. 집을 지을 때 정말 빨리 짓게 되고 공기도 단축이 되고 자재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전에 건축사분들이 많이 오셨던 분이 바로 이걸 배우려고 오셨던 거예요. 우리 왜 목조주택에서는 건물 길이를 6m로 안 하고 6m 10으로 할까? 바로 이거예요. 이 길이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니까. 자, 골조를 만드는 거는 간단해요. 자, 어떻게 하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양쪽에 대고 여기다가 중간에 나무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경량 목구조 주택은 모든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기둥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이 위에다가 합판을 붙이는 거예요. 그 합판이 바로 이 OSB 합판이래요. 이 OSB 합판은 일반 합판과 다른 구조용 합판이에요. 그냥 이대로 해놓으면 이 사이로 이게 벽체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이로 바람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단열재를 넣어서 바늘구멍 하나도 없이 바람이 안 들어오고 따뜻한 집을 만들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그러면 힘을 받으려면 이 나무도 엄청 중요하죠. 이 나무가 모든 힘을 다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구조목이에요. 그냥 일반 나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안 만들어져 있고. 근데 이거는 미국 임산물협회나 캐나다 임산물협회에서 얘네를 구조목을 만들면서 구조목이라는 게 뭐예요? 이 정도의 크기면 뭐 몇 층짜리 집을
벽체 이 나무를 어느 정도 크기를 썼을 때 이 나무가 견딜 수 있는 나무를 걔네가 제재소에서 하면서 다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하고 도자기 꽝꽝 찍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받을 수 있는 나무. 그래서 구조목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예전에 집주인분들이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그냥 제재소에서 2x4 아무렇게나 켜가지고 집 그거 나중에 좀 큰일 나요. 왜냐면 힘을 못 받으니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합판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걸 모르고서 그냥 외장을 붙이면서 OSB 합판을 붙여야 되는데 일반 미송 합판 갖다가 공사 현장에서 많이 했어요. 그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이거는 OSB는 그냥 뭐 OSB 이름이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OSB는 뭐냐면 바로 구조용 합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힘을 받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OSB 합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얘를 여기다 붙이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OSB 11.1mm라고 나오죠. 이게 11.1, 요 밑에 있는 거. 얘는 이제 벽체용이에요. 벽체에다가 이제 나중에 바깥쪽 면에 이제 골조를 만들어 거기다 붙일 거예요.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거. 얘는 11번 OSB 합판 TNG 18mm라고 나와요. 두께가 좀 두껍죠. 18mm. 왜냐? 얘는 바닥용이에요. 자, 우리가 바닥은 사람이 막 위에서 뛰고 생활하니까 이왕이면 튼튼해지니까 18mm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TNG라고 나오죠. TNG가 말하는 건 텅 앤 그루브예요. 텅, 혓바닥. 왜 혓바닥이냐? 합판이 바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두자고 그러는데 합판을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바닥에 하나는 이게 나중에 단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는 높고 하나 낮아봐요. 그럼 거기서 잠자는데 등 끼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합판끼리 딱 껴주게. 여기 보시면 이쪽은 혓바닥이 튀어나와 있고 저쪽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딱 껴서 얘네가 움직여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그러면 단차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텅의 그룹이에요.